대학 전공개론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그래도 글로벌 시대니까 대학 전공을 선택할 때 인문계열에서 어문계열이 나중에 졸업할 때 외국어라도 좀 하니까 낫지 않아? 이런 생각으로 어문계열 진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알아둬야 될 거를 이야기를 드리려고 제가 주제를 좀 갖고 와봤는데요. 제가 어문계열 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 주변에 나랑 비슷하게 외국어를 무기로 취업시장에 나오는 경쟁자가 얼마나 되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처음 얘기를 해볼 거는요. 일단 우리나라에는요.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국 외대가 있죠. 여기 같은 경우도 다양한 외국어 전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대나 뭐 부산외대 이렇게 아예 외국어가 교명에 들어가 있죠. 자, 일반적인 대학에서 다루지 않는 언어도 전공으로 두고 있고요. 특히 언어와 지역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잘 모르는 뭐 사이버 대학교라던가요. 그리고 아마 주변에 보시면은요. 통번역 대학원 대학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학부가 없이 석사, 박사 과정만 있는 대학원을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합치면은요,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교육 전공으로 삼아서 졸업생을 배출하는 학교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요, 외국어 전문대학 플러스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전국 대학에도요, 어문 계열이 다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은 좀 알아두실게요. 총 125개 대학,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이 한 180개 조금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25개 대학이니까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에는 어문 계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무려 487개 학과가 있어요. 물론 언어가 487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영어 학과와 영문학과가 뭐 다르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학과 이름을 달리해서 전공을 편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역학으로 이름을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 아프리카어 학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지역학 쪽으로 특화된 전공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게 다 합쳐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연간 2만 명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 2만 명이라는 사람이요. 어문 계열로 나랑 비슷하게 외국어를 무기로 취업시장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외국어를 무기로 해서 내가 나오면 해당 외국어를 잘하니까 취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공이 비외국어인 학생들 중에서 뭐 외국에서 어렸을 때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국제학교를 다녔거나 또는 원래 좀 원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요즘 뭐 영유부터 쭉 코스 밟고 온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전공자인데, 예, 전공이 비외국어인데 영어를 아주 네이티브처럼 하는 이런 학생들도 존재를 합니다. 또는 최근에 뭐 아버지 따라서 주재원 자녀로 나가가지고 뭐 중국에서 오래 있었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영어가 아닌 다른 제3국어의 언어도 잘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자, 이런 학생들이 보통 외국어를 전공하지 않는 경우라면요, 다른 전공 플러스 외국어도 되는 경쟁자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조금 종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 대학을 나오고 한국으로 다시 리턴하는 리턴이들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숫자 때문에 외국어를 전공했을 때 외국어 하나만 가지고 시장에 나온다? 이거 되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다가 독일어 같은 경우는요, 독일 사람들이 영어를 잘해서 독일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독일어를 할 줄 몰라도요, 영어로 하면 얼추 통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이요, 영어를 할 줄 아는 나라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어만 할 줄 알면 얼추 통한다는 말은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물론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뭐 일본 사람들 영어 한마디도 못하죠. 이런 것들은 물론 그쪽 언어를 공부하면 또 뜻이 통하고 문화도 통하고 이렇게 되는데, 외국어 자체가 취업에 있어서 큰 무기가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기업으로 좀 돌아와 볼까요? 자, 우리 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나 또는 어문 계열을 앞으로 전공하려고 마음먹은 우리 학생들 또는 지금 어문 계열에 있는 우리 재학생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대기업. 자, 대기업은 우리가 그래도 취업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되는 기업이죠. 자, 우리가 여기가 목표인데 여기에서 연간 채용하는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22년 자료를 보면요, 대략 4만 1000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나랑 똑같이 외국어 관련된 전공으로 나온 애들만 2만 명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2만 명 플러스
외국어가 되면서 다른 전공을 하는 다른 사람들까지 추가로 들어가죠. 자, 그러면 외국어 하나만 가지고 경쟁력을 삼는 사람이 4만 명 정도 뽑는 이 채용 규모에 외국어를 우대해가지고 외국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직무가 뭐 그렇게 얼마나 있겠어요. 이거 4만 1,000명에는요. 자연계열, 공학계열 다 포함된 숫자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대기업들은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게 우리나라 산업의 기본 핵심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뭐 10대 산업 해갖고 나오면 대부분 제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를 전공을 해갖고 나왔을 때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대기업에서 선발하는 직무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게 한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적은 일자리를 가지고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경쟁을 해서 싸우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외국어 플러스 다른 대학의 여러 활동들이 없으면요, 외국어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외국어 실력 하나만 가지고 일을 시키진 않거든요. 보통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할 때 무역이나 물류 관련된 회사를 들어가서도 경쟁력이 있다. 해외 영업도 있고 여러 직무가 있는데 경험을 해봐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해당 업체에서 인턴을 하거나 업계를 좀 알아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업무 자체는 뭐 제가 하고 싶은 거랑 크게 다르진 않는데 회사 규모나 급여가 좀 작더라고요. 저는 그냥 대기업 지원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무한 경쟁에 빠져드는 거죠. 그런데 본인 경쟁력은 외국어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취업에 상당히 막힐 수가 있는 겁니다. 어문 계열을 하면서 다른 쪽에 취업 준비를 하는 거는 상당히 도움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유통과 관련된 쪽에 일을 하고 싶어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어학 관련된 전공을 하면서 유통과 관련된 전공이나 아니면 다른 경험이나 경력 등을 쌓아가지고 비교과 활동으로 스펙을 만들어 놓고 교과 활동 중에서 뭐 복수 전공 이런 거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졸업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경쟁 메리트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문 계열, 외국어 하나만 가지고 취업 시장에 나간다? 이러면요, 되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취업을 감안해 봤을 때 어문 계열을 전공했을 때 내가 외국어 하나 정도는 그래도 한다면 문제 없겠지는 경쟁자가 너무 많다. 자,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전공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뭐 취업을 좀 중점적으로 두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전공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조금 약간 편향될 수도 있는데, 취업 시장을 제가 오랫동안 컨설팅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제가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콘텐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변호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